이제는 전설이 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한 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버렸습니다.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충전을 해야 하는 얄궂은 운명도 같이 찾아왔는데요. 최근에는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종이 많이 나와서 더 편리한 그리고 더 간편한 스마트폰 라이프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무선 충전기라는 게 구조도 간단하고 크기도 작아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1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도 있지만 만 원도 채 안 되는 초저가 제품이 많아서 뭐가 좋은지 뭘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 원도 안 되는 초저가 무선 충전 패드가 제 기능을 다 할지 아니면 그냥 충전 케이블을 꽂아 충전하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약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무선 충전기를 구입해 제 기능을 다 하는지 이모저모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실까요? 제리고! 먼저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가형 무선 충전기를 구입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이 바로 구성품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이 무선 충전기는 USB-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전원 어댑터는 따로 구해야 합니다. 다른 저가형 제품들은 아예 케이블조차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구입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도 무선 충전을 지원해야 하니까 따져볼 게 조금 많아졌네요. 충전 시간. 무선 충전, 제일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충전 시간입니다. 거의 무선 충전의 처음과 마지막이죠. 무선 충전 패드와 일반 케이블 연결 충전,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전원 어댑터와 무선 충전 패드에 동봉된 케이블을 연결하고 QI를 지원하는 아이폰 X를 충전해봤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충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무선 충전 패드는 20%에서 60%까지 약 40%를 채우는데 2시간 54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60%의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수준이면 1%를 충전하는데 4분이 조금 넘게 걸렸다는 말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상 용량이 올라갈수록 충전 시간이 더 소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충전 시간은 18W 출력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 어댑터나 최신 스마트폰을 조합하면 더 빨라지겠지만 12,000원으로 누리는 효용이 아니니까 번외로 쳐야겠죠? 그렇다면 케이블 연결을 통한 충전 시간은 어떨까요? 같은 전원 어댑터에 4핀 케이블을 연결하고 다시 배터리 20%인 아이폰 X를 충전해봤습니다. 오, 확실히 무선 충전 때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긴 하네요. 90%까지 채우는 데는 1시간 56분이 걸렸는데요. 1% 채우는데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확실히 저가형 무선 충전 패드는 기본 케이블 연결 방식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속 충전 어댑터, 케이블 등 모두 만족하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성능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속 무선 충전은 패드, 케이블, 어댑터, 스마트폰 풀세트가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편의성. 이번엔 충전 편의성이에요. 아무리 빠르고 좋은 충전기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만점을 받겠죠? 우선 무선 충전기는 그야말로 폰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참 편리하죠. 하지만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코일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을 딱 정 위치에 가깝게 올려놔야 충전이 가능한 제품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폰을 올려놓는 그 자체로는 충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배터리 표시에 번개가 나오거나 충전 중이라는 비품이 들릴 때까지 위치를 맞춰야 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두꺼운 케이스는 스마트폰이 코일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무선 충전 패드를 구입할 때 자신의 스마트폰 케이스 두께를 꼭 가늠해 봐야 합니다. 반면 케이블 쪽은 이야기가 살짝 다릅니다. 역시 케이블도 스마트폰 하단 포트에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포트 주변을 감싸는 케이스와 케이블 끝단의 모서리가 만나 접속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약한 케이블의 내구성으로 인해 금방 접속 불량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충전이 끝나거나 혹은 중간에 폰을 드러낼 때 케이블을 꼭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점은 확실히 무선 충전 쪽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편의성을 정리해 볼까요?
무선 충전 패드는 거치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치를 정확히 올려놔야 충전이 된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케이블은 연결하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되지만 케이블 자체의 내구성이 약해서 험하게 사용하면 단선이 잘 이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두 방식 모두 스마트폰 케이스가 너무 두꺼우면 충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체크!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전하면서 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가 깜빡거리는데 급한 카톡이 온다거나 보던 영상은 끝까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면서 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케이블 방식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무리 없이 두 손으로 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두 손이 모두 필요한 게임도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무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 패드는 두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사용하려면 충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굳이 사용하려면 패드랑 충전기를 임시로 붙이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뭔가 그림이 웃깁니다. 자, 짧고 굵게 무선 충전 패드 진짜 좋을까 아닐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판단이 되나요? 저가형 무선 충전 패드를 추천해드릴 분들은 첫 번째, 스마트폰을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싶은 분. 두 번째, 충전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는 분. 세 번째, 케이블 단선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추해드릴 분들은 첫 번째, 충전은 무조건 빠르게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애매한 충전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세 번째, 충전하면서 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가형 무선 충전 패드는 비추합니다. 지금까지 12,000원짜리 무선 충전 패드를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전 속도만큼은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모두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충전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